그래서 차라리 2차 전지는 매수하고 싶다. 또 물타기 하고 싶다. 저는 생각은 그냥 차라리 12월 달 말에 차라리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동차, 조선, 전력주 자, 이런 종목이 하반기 때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목요일 2400 여기서 깰까 말까 하다가 한 3일 이틀 만에 한 70포인트 정도 올라와 가지고 2470 이렇게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지수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또 원유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미국 같은 걸 보고 또 해외 증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고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빠지다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안 빠졌죠. 그리고 S&P 500도 빠지다가 상승.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빠지다가 바로 올라갔잖아요. 자, 대만 빠지고 바로 올라오고. 자, 항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해 미국 이제 중국은 조금 이렇게 빠졌다 안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면서 좀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갑자기 한 2주 만에 200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이렇게 꾸준하게 한 2주 정도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하루에 뭐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오늘 만기일 때문에 좀 밀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밀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주로 밀은 종목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고 또 하나는 선물을 외국인들이 요 앞에 보면은 1조 뭐 5천억, 3천억 이렇게 강하게 밀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00포인트 밀리면서 좀 강하게 밀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나스닥 또 다우 또 다른 나라가 많이 안 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나스닥 숫자 빠지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밀릴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또 좋은 점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턴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그 전에 석유값이 문제가 됐는데 90달러에서 현재 이렇게 하락. 그걸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하더라도 석유값을 그렇게 상승하지 않겠나. 상승 안 한다. 이란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석유값은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실적이 2조 5천억 정도,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최근에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다가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멈추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다 보고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2,500 지지되고 하반기 때는 약간 위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보니까 자동차도 수출이 많이 되고 또 조선도 수출이 많이 되고 전반적으로 또 대행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미국도 현재 실적이 좋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인상하든 안 하든 또 제가 볼 때는 또 그렇다면은 미국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소비도 지금 약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이고 하반기 때는 약간 좀 미뤄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가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업종 차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많이 밀렸잖아요. 200포인트 밀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밀리다가 나스닥에서 반등하듯이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밀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부분에 2,500 밑에서는 실적이 턴되는 업종, 섹터, 그냥 숫자가 나오는 실적이 턴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상반기 때 급등했던 AI,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종목은 실적이 지금 안 잡히잖아요.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비하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이렇게 안 좋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실적이 잡히는 쪽,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또 전력주, 자, 이런 종목이 하반기 때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현금이 100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주식을 어느 정도 사고 현금은 어느 정도 남겨두면 좋을까요? 이제 개인들은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신용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투자한다면은 항상 현금도 종목이라 생각하고 약간 한 20%, 최악의 경우는 10% 정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20% 정도 남겨두는 게 제일 좋죠. 현재 위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은 좀 강한 실적이 턴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보유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일부 놔두고 현금도 종목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남겨두고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 있으면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보면은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 20% 정도는 항상 현금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지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번 섹터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화두가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가 정말 막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막 반토막 이상, 에코프로비엠은 60%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조금 위험하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런 반등이 좀 일시적으로 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뭐 테슬라라든지 셀터리온, 테슬라가 공매도 때문에 뭐 상승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앞에 공매도로 막 엄청나게 쳤다 하더라도 다 그걸 극복하고 위로 올라오고 다 공매도 세력들 다 항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관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공매도에 대한 깊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세계적인 이렇게 학자인데 미국의 나스닥에 미국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공매도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것이 공매도라는 책을 제가 보고 이 사람 이야기는 공매도는 절대 주가에 그 영향을 안 준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런 예도 있고 또 셀테리온 예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때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더라도 이렇게 150만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공매도 때문에 상승하고 그럼 지금 현재 공매도 물량이 이때 한 6천억 마지막 날 MS 지수와 편입될 때 약 80만 주 이렇게 공매도 증가세에 넘겨줬습니다. 그런 현재 공매도 물량은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있다가 현재 평균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이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공매도 때문에 상승했는데 그럼 이때는 맞고 현재는 공매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락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럼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개인 공매도 기관 외국인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락한 것어요? 개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개인들이 저 떨어질 때는 그래도 조금씩 팔지 않을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9월 달에 이렇게 현재까지 개인들은 약 8,500억 정도 매도 주구장창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즉 큰 손들 세력들은 털고 나갔다는 거죠. 에코프로 하락 원인은 개인들이 8,000억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관은 한 2,600억 매수
외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6천원 매수했습니다. 떨어질 때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 에코프로 하락 원인은 와. 공매도 때문에 아니고 개인들이 큰 손들이 제가 볼 때는 수익 실현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좀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양도세는 10억 이상 보유자가 3억 이상 수익 났을 때는 25% 세금을 내고 3억 이하 수익 났을 때는 20% 세금 내는 경우, 그래서 큰 손들은 주장창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하락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종목 이렇고 그러면은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현재 보면은 공매도 물량은 약 200만 주. 약간 전으로 그냥 여기 정체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늘고 현재는 정체되어 있고 보면은 개인들이 좀 꾸준하게, 자,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개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공매도는 거의 정체되어 있고, 약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자,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개인이 매수, 자, 이렇게 해서 좀 하락한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에코프로 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현재 공매도 물량인 약 330만 주에서 조금 이렇게 400만 주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하락도 제한적, 상승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지금까지 지수도 하락 원인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가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리튬 가격 하락으로 좀 그만하게 실적이 좀 약간 시장에서 추정치보다도 좀 이렇게 그만하다 이제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지지율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시장에서 의문실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자, 그런 데 대한 좀 이유가 있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유가 중국의 자동차, 2차 전기차를 이렇게 견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과연 한국도 어떻게 될지 좀 이런 게 의문스럽고,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좀 의문을 해소한 거죠.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지지가 되고, 실적이 괜찮네? 셀 업체는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이제 지지가 된다면은, 2차 전지 종목도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반기 때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 방송에서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떠신가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기 지금 이제 보니까 철강 쪽에는 실적은 그만하게 이렇게 오히려 약 하락, 그리고 뭐 미국에서 지금 또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매길라 전기를 너무 싸게, 철강은 또 전기료가 이렇게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길라 하는 것 같고, 실제도 그만한데 이제 그것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자회사를 평가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좀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고,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좋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하락폭이 작은 거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1월달에 2월달에 보다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제한적이다. 다른 또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이렇게 제한적이다 하고 본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좋게 본 건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셀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시장에서 의구심을 해소된 거죠.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 리튬 가격 하락, 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만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실적이 7,500억? 7천억 정도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추정치보다 한 40%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되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도요다에 또 납품건도 있고 해서 2차 전지 셀 업체는 좋네? 이렇게 보고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지지된다면은 2차 전지도 하락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상승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년에 실적이 좋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식시켜줘야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상승도 하락도 그렇죠. 이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가 항상 에코포를 보고 2차 전지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보고 이 종목들이 저점을 깨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가는지 따라서 2차 전지도 약간 위아래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종목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준다면은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2차 전지는 매수하고 싶다, 또 물타기 하고 싶다. 저는 생각은 그냥 차라리 12월 달 말에 차라리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앙도세 부분이 다 해결되고 실적까지 3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근데 3년을 기다려가지고 보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매수는 좀 신중히 12월 달 이렇게 판단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